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의 요구를 이렇게 지금 들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럴 때 들어줘야 되는 좋을까? 안녕하세요. 닥터맘 힐링 연구소 소장 최이선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게스트인 곰돌이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자, 곰돌이 오늘 어떤 게 궁금해서 여기 오셨나요? 네. 부모, 자녀 상호작용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건강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서도 많이 읽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서도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상황에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의 요구를 이렇게 지금 들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저럴 때 들어줘야 되는 좋을까? 이게 약간 갈팡질팡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곰돌이님의 고민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럴 때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놀이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되었어요. 치료놀이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촬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요소를 마련해낸 그런 치료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이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많이 좀 정리해 주기도 하고 안정애착으로 이끌어 주기도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립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곰돌이님한테. 요새 많이 오는 30대, 40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아이가 사달라는 것도 다 사주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정말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위적인, 이렇게 이제 그런 낱말을 딱 들으면 좀 싫고 유교적인 것과도 관계가 되고 좀 무섭고 강압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이 많이 권위적인 분들도 많았고 뭐 저희 세대 자체가 또 권위적인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세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권위적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형제 같고 친구 같고 이런 부모가 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한 차이를 조금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고 나랑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좋은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엄마와 아빠가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무언가 큰 선택을 하거나 그럴 때 내가 나서서 이거는 안전한 거니까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안전하지 않은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건강한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모님이 내가 과연 건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나, 그것에 대해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곰돌이님은? 좀 어렵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한 권위라고 딱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어떤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한 권위라는 의미에 대해서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부모는 아이한테 좀 안전한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틀이 돼서 너는 이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안정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만 놔두고 뭔가를 버리고 온다거나 혹은 밖에 나가서 슈퍼에 갔다 온다거나 하고 안내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개야 나는 잠깐 나갔다 올 건데 한 10분 걸릴 것 같아 라고 말을 잘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와 아빠와 아이 사이에 이러한 큰 구조, 이러한 큰 형식, 이러한 큰 틀이 있나, 이러한 큰 일관성이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1번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조라고 생각해요. 어떤 날은 아이가 80점을 맞아올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이가 열심히 해서 85점, 90점 맞아올 수도 있는데,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괜찮네, 이 정도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다면 아마 아이는 엄마의 반응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관적으로 그래, 너가 이만큼 노력을 어제 한 거 보니까 굉장히 애쓴 점수다,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면 계속 아이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양육적인 태도,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 자녀 사이에 안정된 애착으로 이끌 수 있는 구조라는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일관적이고, 그렇게 큰 틀이 형성되고 나면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엄마는 좀 큰 틀을 정해주는 사람, 이런 거죠. 이해가 또 안 되시면 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대학 가거나 이럴 때 MT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MT에 가면 정말 즐겁게 1박 2일을 할 건데, MT를 갖다가 이끄는 리더가 자, 이제 우리는 이 MT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MT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한 20-30명 되는 그 단원들한테 그냥 스케줄링도 없이 그게 팍 풀어놨어요. 그랬을 때 그 MT가 좀 어떨까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안 정했을 때는 안전하진 않은 거예요, 팀원들한테. 그렇지만 이게 막 통제적으로 스케줄이 막 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큰 틀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점심은 몇 시에 먹고 저녁은 몇 시에 먹을 거고, 이런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엄마 아빠와 아이 사이의 구조라는 개념하고 맞닿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큰 틀, 구조를 가지고 있나, 혹은 내가 내 감정적으로 했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부분은 큰 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기로 해요. 내가 어느 날은 아이한테 과자를 먹어도 좋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과자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날은 봉지째 줬다가, 어떤 날은 뭐 하나만 먹으라고 줬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아이한테 늦게까지 늦잠을 자도 된다고 얘기했다가 어떤 날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친구네 놀러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떤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여러 가지 차원 중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과연 내가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했나,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에요. 닥터맘 힐링 연구소에 오는 아이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카드를 드리고 그 카드대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어머니들이 미리 예측 가능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을 놓치고 그냥 가시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요럴 땐 좀 긴장돼서 그랬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맞아요. 누군가의 앞에서 촬영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잠재된 자기의 어떤 상호작용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점검을 해보다 보면 정말 내가 아이한테 일관성이 있었는지, 혹은 그걸 놓치고 있었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얘한테 미리 예측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나, 그리고 안전하게 좀 해주고 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빌어서 20대인 저희 자녀들한테 일관적으로 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곰돌이님 질문 있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뭐 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러면 구조 다음으로 이제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뵈어요. 감사합니다.